이번 시간은 페이지 251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미장공사. 미장공사는 바르는 공사가 미장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미장공사를 하게 되면 시멘트 벽돌 같이 쌓았을 때 모르타르로 우리가 쌓기 때문에 표면이 평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장공사 바탕을 평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미장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미장공사는 처음에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수경성 재료의 개념하고 기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수경성과 기경성 재료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경성은 이 경화 과정에,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게 경화라고 했죠.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이 H2O, 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수경성 재료고요. 근데 이거는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화 과정에 얘는 공기가 필요한 겁니다. 공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기는 CO2 탄산가스의 개념이 되죠. CO2 탄산가스가 필요한 것이 기경성 재료가 됩니다. 대표적인 재료로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은 시멘트 모르타르고요. 수경성 재료는 대표적인 것이 이거는 흙입니다. 흙은 물이 있으면 강도가 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 기경성 재료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시공의 용이성 측면은 기경성 재료 시공이에요. 여기 시공이 조금 불편해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공이 용이합니다. 쉬워요. 얘가 바르기가. 그리고 두 가지 비교해서 강도적인 경화가 얘가 빠릅니다. 얘가 경화가 빠르고요. 얘가 경화가 빠르고 얘가 경화가 느립니다. 기경성 재료가 경화가 보통 느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도가 얘가 좀 더 크게 나옵니다. 강도가 크고 얘가 강도가 적습니다. 간략히 비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상 주의사항에서 보시면 초벌 바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서 균열 발생이 혐이 생기면 이것을 메워주고 재벌 과정을 거치 바로 초벌 후 바로 재벌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미장시 주의사항적인 측면에서 2번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얇게 여러 번 발라주라 이겁니다.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이 두껍게, 이 한 번에 두껍게 바른 경우는 한 번에 두껍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균열이나 이 박락의 원인이 됩니다. 균열 및 박락 떨어집니다. 박락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두껍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얇게 여러 번 바르시고요. 보통 여러분들 보통 미장을 할 때 이제 3번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바탕면 초벌 바름이나 고름질면 재벌 바르면 이런 것은 거칠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면이라든지 이런 초벌 바름면이나 아니면 고름질면이라든지 또는 재벌 바르면 이런 것은 거칠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거칠게 해 줘야지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부착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착 증가서 거칠게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정벌 바름면인 우리가 이 보통 정벌 바른면을 마감면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감면. 그래서 이 마감면은
평활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평활하게. 그러면 이 마감면은 평활하게 해서 다음 공사, 도배공사라든지 또는 도장공사 이런 것을 하기에 좋게 우리가 평활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공시 온도는 5도씨 이상에서 저온이 되면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착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5도씨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작업을 하면 부착 강도가 안 나와서 탈락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서서히 건조시키고요. 5번. 그래서 보통 급격한 건조는 우리가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균열이 발생이 돼요. 균열 발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건조시킨다는 문장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장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공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실내는 천장, 벽, 바닥 순환인데 요거 순서 바꾸어서 한번 지문을 냈었죠. 그래서 답이 되었던 형태 지문도 나왔고요. 외벽도 똑같습니다. 옥상, 자, 난간에서 지층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이 같고요. 그리고 8번에 벽 기둥 등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미장발 때 천을 코너 비드라고 칩니다. 코너 비드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먼저 출제됐던 게 코너 비드입니다. 얘가 가장 먼저 기출이 됐습니다. 2회 때 미장공사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코너 비드입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보호하게 되는 철목에서 코너가 모서리 아닙니까? 예, 코너 비드고, 그다음에 9번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논설리.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에 되어주는 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보시면 단높이가 있고 단너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게 되면, 그러면 계단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쭉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때 여기에 보시면 단높이 디딤판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항동재가 제일 많죠. 이렇게 타일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디딤판에 끝부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항동 논설립 많이 설치하죠. 논설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논설립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참고사항에서 시공상 균열 방지법이 나옵니다. 보통 1번에 보시면 시멘트 등의 진한 배합을 하지 않는다. 미세한 재료를 많이 쓰면 균열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굵은 재료들을 많이 쓰면 균열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같은 미세한 재료를 너무 많이 써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첨가하면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적게 사용해 주시고, 모래는 초벌과 잽을 바르면은 굵은 모래, 거친 모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운 모래, 가는 모래는 균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굵은 모래 쪽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일회 발음 두께는 최대한 얇게 우리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기본적인 일회 발음 표준 두께는 발음 두께 표준 개념은 그래서 보통 6mm로 잡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두껍게 해주면 안 좋습니다. 이것이 표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조는 서서히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7번에 보시면, 자, 바람면은 오염 방지 외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유리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유리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이것이 된다는 거죠. 미장공사가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미장공사가 진행을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리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여러 여물이나 미장용 철물,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와이어 메쉬 이런 것을 사용해 주는 것이 균열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물 같은 거는 여기 메탈라스라든지 이런 거 있죠.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나 와이어 메쉬 이런 것들은 용접 철망 개념 이런 것들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거죠. 재료가 시멘트 모르타르일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바탕철물로. 그 반면에 기타 재료는 여물을 넣게 됩니다. 여물은 보통 흙을 바를 때는 우리가 집 같은 것을 이렇게 집을 썰어 넣었을 때 옛날 흙 반죽해서 넣을 때 아니면 뭐 해반죽 이런 데는 뭐 삼여물 종류 아니면 해반죽을 할 때도 집을 썰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음에는 집을 썰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예로 들어보면 저거라고 보시면 되죠. 전구 드실 때 안에다 뭐 넣잖아요. 파 이런 거 또는 부추 이런 거는 그 여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여물이 균열 방지 목적으로 이제 넣어주는 것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어 정리에서 라스 먹임 나옵니다. 자, 라스 먹임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같은 바탕에다가 철물을 대주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먹여주는 것이 처음 바르는 것이 라스 먹임이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보통 제일 먼저 바르는 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탕이 있을 때 이 바탕면이 있을 때 이 바탕면에다가 라스를 해놓고 하면 라스 먹임 형태로 가는 거고 처음 바르는 것이 라스 먹입니다. 그래서 라스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바르면 이것은 초벌 발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초벌 발음. 그러면 초벌 발음이나 라스 먹임이나 둘 다 처음 미장재를 바르는 것을 칭하는데 철물을 설치 여부를 따져서 라스 먹임 또는 초벌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름질은 발음 두께나 마감 두께가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얼룩이 심할 때 초벌 발음 위에 더 발라주는 것이 이래 골라주는 것이 고름질입니다. 그래서 고름질은 초벌 다음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덧먹임은 보통 이런 균열이나 틈새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걸 메워주는 밀어 넣어서 메우는 작업하는 것이 덧먹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시면 거기 철물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밑거름막이 논설립이죠. 논설립은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계단과 관련되어 있다. 디딤판 부분에. 그래서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항동재가 우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아니면 뭐 타일로 논설립 타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철제 계통도 있죠. 그리고 코너비드는 이미 시험에 나왔었고 기둥과 벽의 모서리 부분에 되어주는 철물이 코너비드였고 자, 줄눈 때는 저거죠. 인조석 물갈기나 테라조 현장 갈기에서 바닥에 수축균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죠. 바닥에 이 수축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줄눈대를 넣어주겠네.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바로
줄눈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메탈라스하고 와이어라스는 자,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료적인 측면에 따라. 그래서 이 메탈라스는 얇은 칠판에다가 자르금 또는 절단된 금. 자,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253페이지 그림에서 제일 우측 부분에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 이것이 자르금, 절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것이 잡아 늘려 당겨서 만든 상태가 이거죠. 쫙 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게 메탈라스 제작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준 게 메탈라스입니다. 메탈라스. 그래서 이 메탈라스는 얇은 철판 강판 재료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근데 와이어라스는 철선을 엮어서 꼬아서 만든 게 와이어라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라스는 이 메탈라스하고 와이어라스가 있는데 재료가 무엇이냐? 철판이야? 철선이야? 와이어가 철선 아닙니까? 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같이 이 라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라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시공이 쉽거든. 라스를 대놓고 라스 먹이면 하면 이것이 시공이 용이해요. 그냥 초벌 발음보다. 이거보다 시공이 용이하고 균열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스 계통을 바탕에 대고 우리가 미장을 바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와이어 메쉬가 있는데 와이어는 와이어죠. 이거는 영광철선, 철선은 철선인데 철선을 직교해서 이렇게 직교시켜 놓고 전기 용접한 겁니다. 철선을 엮어서 만들면 꼬아서 만들면 와이어 라스 개념이고 와이어 메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접 철망이다. 전기 용접해서 철망을 만드는 거예요. 용접 철망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용접 철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조인트 비드가 나오겠죠. 자, 조인트 비드는 미장 면적이 넓을 때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비드가 조인트 비드고요. 그래서 중앙에 철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드는 코너 비드가 있었고 코너 비드는 벽과 기둥의 모서리 부분에 설치했었죠. 뭐 비드 종류는 많지만 대표적인 거 코너 비드하고 조인트 비드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서트는 보통 미장공사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통 거기 보시면 반자털이나 기타 구조물 같은 걸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탓을 전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죠. 이 슬래브가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런 수평 부재가 있을 때 뭐를 달아매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달아매야 되거든요. 이 달대 볼트가 이렇게 오겠다. 여기다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이 달대 볼트를 끼워 넣기 위해서 이 안에다 미리 철물을 매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안에 저게 되죠. 이렇게 돌려서 끼워 넣기 안에 매입한 철물을 삽입하다는 뜻이죠. 인서터입니다. 그래서 인서터는 배관공사라든지 떡 설비공사들 즉 이제 매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조적인 측면은 반자틀 같은 거 매달기 위해서 미리 안에 삽입해 놓은 철물 인서터입니다. 그래서 인서터는 미장공사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기억을 해 두시고 인서터는 반자틀의 달대 바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서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54페이지 3번에 시멘트 모르타르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실 우리 미장공사의 주 단골 손님이었었어요. 단골 손님이었는데 앞전 시험에 단골 손님을 안 내고 다니엘 모르타르로 간 겁니다. 다니엘 모르타르. 그래서 이번에는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264페이지 9번에 보시면 단일 모르타르 발음, 이것이 18회 때 단일 모르타르 들어가서 냈습니다. 올해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일 모르타르는. 그러면 이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파트의 주 그거죠. 시멘트 모르타르가. 일단 시멘트 모르타르는 수경성 재료였죠. 수경성 재료였습니다. 경화 과정에 물을 필요로 하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1번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1번 바탕은 우리가 미장을 하기 위해서 바탕은 거칠게 처리를 우리가 해주자 했습니다. 거칠게 처리하는데, 그래서 그 거칠게 처리하는 것은 저거였죠.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 요철을 조정하고,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은 우리가 평활해요. 거칠지 않기 때문에 잘 우리가 부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는다.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이 의미하는 바는 바탕을 거칠게 하라 이 뜻 아닙니까? 바탕을 거칠게 하라는 겁니다. 거칠게 해야지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거칠게 해야지 부착력 증가를 가져와요. 그 측면이고, 근데 2번 보시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먼저 뿌려주는 거죠. 부착이 어려울 때는. 그러면 시멘트 페이스트라는 것은 시멘트 풀이라겠죠. 시멘트 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착력이 좋아요. 모래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슬쩍 뿌려주고 나서 우리가 모르타르를 바르면 부착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이렇게 문질러 주라는 것은, 이것은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죠. 모르타르의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갖다가 먼저 문질러 주고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바탕 등 콘크리트 블록 등의 벽돌 바탕이 직접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을 물로 축여 주셔야 돼요. 자, 이 물로 축여 주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저 개념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나 이 시멘트 모르타르는 우리가 수경성 재료라고 했죠. 이 모르타르를 바르는데 그것이 바탕이 다 흡수해 버리면 이 미장에 이 물 수분이 부족해서 부착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방락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물축임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산성용액으로 문진 후 세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바탕은 바람하기 잘 청소해주고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람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는 수경성 재료가 되기 때문에 바탕에 물을 적셔주고 공사에 임하란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발음 두께. 자, 이 발음 두께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대소, 비교의 형태만 지금까지 시험 내고 구체적인 것을 낸 거는 아니에요. 발음 두께는 여기서는 전체 발음 두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음 두께로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24mm로 공사하는 것이 바닥 24mm가 되겠고 외벽이 24mm가 됩니다. 24mm. 그리고 내벽은 18mm가 됩니다. 그리고 저 부분이 그다음에 천정하고 차양 개념이 우리가 잘 발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15mm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전체 발음 두께. 그래서 이거는 1의 발음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발음 두께의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1의 발음 두께 표준은 6mm가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료의 비빔 및 운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 세 번째, 재료 비빔과 관련돼서는 원칙은 기계 비빔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기계 비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비빔서 써야 된다는 거죠. 기본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1의 비빔량적인 측면, 1의 비빔량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해서는 안 됩니다. 1의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돼. 2시간 이내. 그래서 요거는 2시간이 된다는 점 주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초벌 발음 및 라스 먹임은 둘 중에 하나로 간다 했죠. 보통 메탈 라스나 와이어 라스를 설치해주고 초반에 바르는 것은 라스 먹임이라 했고, 그런 걸 설치하지 않고 바르는 것은 우리가 초벌 발음이라고 칭합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받으면 초벌 발음 개념에서 해놨죠. 1번 합한 그 부질 사용 공구의 바탕은 지나치게 평활한 것이나 이런 것은 그 시멘트 페이스트 있죠. 이런 것을 미리 사용해서 우리가 해주라. 아니면 뭐 접착제를 사용하든지 이런 게서 접착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바르고 난 후에는 초벌 발음이든 라스 먹임이든 거칠게 긁어놔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명심하실 겁니다. 마감면인 정벌 발음면만 평활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나머지 면은 전부 다 거칠게 처리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쇠갈기로 벅벅 긁어 놓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쇠갈기로 긁어 놓는 것이 흑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쇠흑손을 이용해서 거의 발음을 합니다. 쇠흑손을 우리가 사용하면 발음면이 평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쇠갈기로 벅벅 긁고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쇠흑손은 정벌 발음면에 쓰고요. 그리고 초벌이나 이런 재벌을 할 때는 나무 흑손을 이용했거든요, 옛날에. 나무 흑손으로 우리가 이 미장을 하게 되면 나무가 거칠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모래가 이렇게 쭉 끌립니다. 그러면서 거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지금은 쇠흑손을 쓰다 보니까 쇠갈기로 긁어 놓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초벌 발음 또는 라스 먹임을 2주 이상 방치를 하면 보통 이겁니다. 바탕면이 있고 바탕 처리하고 나서 초벌 발음 내지 우리가 라스 먹임을 한다는 거예요. 초벌 발음이나 또는 라스 먹임을 우리가 한다 했죠. 라스 먹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라스 먹임 하고 나서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됩니다. 자, 방치를 하게 되면 균열이나 흠이 생길까 합니까? 균열이나 틈새 같은 흠이 발생이 됩니다. 흠이 발생이 되면 이 흠을 갖다가 균이 흠을 갖다가 메워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덧먹임 개념이 되는 거예요. 덧먹임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덧먹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재벌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벌 발음을 들어가요. 그래서 2주 이상 방치를 통해서 미리 균열을 야기시켜서 그것을 메워주는 작업인 보수인 작업인 덧먹임을 해서 이렇게 간다는 점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은 초벌 발음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름질 나오죠. 고름질.
그럼 고름질의 개념은 이 경우입니다. 초벌 발음을 하게 되면, 초벌 발음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면 고름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벌 발음을 했는데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이런 발음 두께가 두껍다는 겁니다. 아니면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아니면 요철이 심할 때, 요철이 심할 때, 긁어 넣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요철이 심하다, 얼룩이 심하다는 겁니다. 얼룩이 심한,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초벌 발음 다음에 그 위에다 덧붙여서 골라주는 것이 고름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고름질. 그래서 이 고름질만도 거칠게 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름질은 초벌 발음 다음에 오는 것이 고름질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 고름질은 발음 횟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발음 횟수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발음 횟수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벌 발음, 재벌 발음, 증벌 발음이 발음 횟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회 발음 공법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3회 발음 공법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이제 재벌 발음 나옵니다. 재벌 발음 해 주시고, 그러면 재벌 발음도 거칠게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초벌 발음과 같이 방치 기간 돼야 돼요. 이거 같이 2주 이상 방치도가, 재벌도 하면 2주 이상 방치, 그리고 균일 험성에 덧먹임 해주고, 이제 정벌 발음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7번에 정벌 발음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평활하게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발음, 8번 2회 발음 공부, 보통 초벌, 재벌, 정벌 3회 발음 공부 원칙으로 잡지만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어요. 심한 요철이 없고 발음 두께가 한 15mm 정도 되면 이럴 때는 2회 발음 공법을 쓸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초벌 발음하고 재벌 발음 안 하고 정벌 발음하는 게 2회 발음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1회 발음 공법은 평탄한 바탕으로서 발음 두께가 얇아요. 10mm 정도 될 때, 이럴 때는 1회 발음 공법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원칙상은 3회 발음 공법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름질은 발음 횟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발음 두께가 일정 정도 되면서 그 바탕 상태가 평활했을 때 10mm 정도 될 때는 1회 발음 공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한 요철이 없으면서 15mm 정도일 때는 2회 발음 공법을 쓸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룬 이 시멘트 모르타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미장의 주의사항과 관련돼서 볼까요? 그 뒤에 다룬 시멘트 스토커 발음이나 클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 공사라든지 인조석 발음이 테라조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놨어요. 바닥 강화제 발음이라든지 단열 모르타르 발음 이런 부분 해놨죠. 근데 단열 모르타르 발음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멘트 스토커 발음에서 바닥 강화제 발음까지 사이에서 혹시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회 시험은 이제 우리 아파트하고 별로 인간성이 없는 단열 모르타르 발음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혹시 시험이 어려울 걸 대비해서 거기 바닥 강화제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미장공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 부분을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